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전기메이트 송건웅입니다. 전기기능사 오리엔테이션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전기기능사, 여러분 전기기능사 할 때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렵게 느껴질까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요, 전기를 처음 시작할 때 생소한 전기 용어 그리고 전기 수학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부담감을 갖고 계십니다. 당연합니다. 당연합니다. 전기를 처음 할 때 용어 처음 보는 거 당연하고요. 수학 공부 안 한 지 오래되면 되게 생소하게 느껴져요. 당연합니다. 그렇게 돼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고민이 참 많으신데, 이거에 대해서 이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제가 후반부에 그 부분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오리엔테이션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 텐데, 자, 원팀. 원팀? 원팀이 뭘까요? 원팀? 하나의 팀? 그렇죠. 원팀은요, 하나의 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의 팀이 돼서 이 전기 기능사 끝내보자, 이겁니다. 제가 여러분께 처음 소개를 할 때 전기 메이트라 그랬잖아요. 메이트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친구, 짝꿍, 어떻게 보면 하나의 팀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과 제가 한 팀이 돼서 같은 호흡을 가지고 전기 기능사를 쭉쭉쭉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보자, 이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의 팀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께서는 의문을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 왜 내가 너와 하나의 팀이 돼서 전기 기능사를 해야 되는데? 왜? 당연합니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왜 우리가 하나의 팀이 돼서 이 전기 기능사를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명확한 키워드를 제공하겠습니다. 매 강의마다 키워드를 여러분께 제공해 드림으로써, 자, 이번 강의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볼 겁니다. 이번 강의에서는요, 이거만 여러분께서 확실히 알고 가신다면 성공하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날 배워야 될 키워드를 확실히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 키워드를 알고 공부하는 것과 키워드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엄청난 학습 효율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막상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공부를 막 했어요. 그런데 집에 와서 돌아보니까 뭐 배웠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 경험 혹시 있으십니까? 저는 이제 많았어요. 대학교, 고등학교 공부를 하면서 교수님 혹은 선생님께서 막 이렇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럼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럼 이제 집 가면은 다 까먹습니다. 네, 다 까먹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까먹을 수는 있어요. 근데 오늘 뭐에 대해서 배웠는지에 대한 정보 정도는 제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조금 어려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는 제가 반드시 공부를 하실 때 처음에 키워드를 제공해 드릴 거예요. 그 키워드 학습법이라고 하죠. 키워드를 갖고 공부를 할 때 공부의 효율을 굉장히 크게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한 팀이 돼서 전기 기능사를 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한 강의당 3번의 학습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자, 한 강의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강의 딱 처음 시작하면 제가 키워드 제공해 드린다 그랬죠. 칠판 상단에 키워드가 적혀 있을 거예요. 3개 내지는 4개, 5개 이렇게 적혀 있을 텐데, 그 키워드를 쭉 적어 놓고 그 키워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오늘 배울 키워드가 이거구나 인지를 한 다음에 이 키워드의 핵심 주제는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이미 파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서론이 끝났어요.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 키워드에 대한 본격적인 개념 학습이 시작이 되겠죠. 그러면 그 본격적인 학습을 쭉 갑니다. 자, 그게 본론 학습이 끝난 거고요. 마지막 결론으로 가서 오늘 배웠던 내용들 중에요, 그리고 이거는요, 여러분께서 반드시 가져가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기다란 거 있죠, 여러분. 이 기다란 거는 사실 좀 여러분께서 지금 생각하시기에 부담이 되실 수가 있어요. 부담이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잠깐 이거 내려놓으시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거 정도는 꼭 기억을 해주세요. 이거는 이거였었죠. 이거는 이거였었고요. 이거는 이거였죠. 기억나시죠? 이러면서 마지막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몇 단 구성입니까? 3단 구성이죠. 처음에 키워드 학습했죠. 두 번째 그 키워드에 대한 정량적인 학습을 했죠. 마지막 정리 학습을 했죠. 그래서 한 강의당 3번의 학습 효과를 여러분께서는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한 팀이 돼야 될 두 번째 이유가 되겠죠. 자, 마지막 제일 중요합니다. 마지막은요, 앞서가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강의를 하면서 혼자 막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걸음에 맞춰서 우리 호흡에 맞게 같이 갈게요. 왜? 우리는 하나의 팀이잖아요. 절대로, 여러분 절대로 혼자 앞서가지 않을게요. 했던 말 반복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 2번, 3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그 점 조금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게 해야 우리 다 같이 갈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합격해야 우리 또 좋은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앞서가지 않고 최대한 여러분 편에 서서 같이 하는 쪽으로 가도록 하죠. 이렇게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동등한 위치에서 쭉 수평적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3가지 중에 사실 3번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좋은 강의여도 혼자만 앞서간다면 그것은 좋은 강의가 될 수가 없겠죠. 우리가 강의를 듣는 이유는 그 개념을 나의 것으로 만들고 그 만든 것을 실전에 적용시키는 것까지 가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혼자 앞서가는 것보단 여러분과 맞춰서 가는 것을 지향하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내용이 우리가 하나의 팀이 돼서 함께 해야 되는 것이죠. 초반에 말씀드린 전기 수학, 그 다음에 생소한 전기 용어, 이 2가지가 큰 고민이잖아요. 이 3번째에서 그런 것들이 해결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런 것까지 알려줘? 그러니까 수학에서 예를 들어 이항 정리, 왼쪽에 있는 녀석이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플러스였던 게 넘어가면 마이너스가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필요하다면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아시는 분들은 한 번 더 보시면서 아 맞다 저렇게 됐었지, 모르시는 분들은 아 저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우리 모두가 같이 갈 수 있는 강의를 만들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기초 수학과, 즉 전기 수학과 생소한 전기 용어, 생소한 전기 용어,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들어보는 전기 용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최대한 자세하게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기 용어라든지 전기 기초 수학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큰 부담은 갖지 않으셔도 돼요. 앞서가지 않을 거니까요. 그래서 이 3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의 팀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 팀 되실 준비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여행을 떠납시다. 아니 잠깐만요. 아니 무슨 여행을 떠납니까? 갑자기 우리 오리엔테이션 하고 있었는데. 여행. 우리가 이제 팀이 됐으니까 그 기념으로 여행을 떠나야 될 거 아닙니까? 무슨 여행? 전기 기능사 여행. 자, 여행 떠난다 그래서 여러분 또 설레셨던 분 계실 수 있었을 텐데, 전기 기능사 여행을 떠난다니까 더 설레시죠? 더 설레시죠? 네. 전기 기능사 여행 떠납시다. 여러분, 우리가 여행 떠나기 전에 그 지역에 대해서 쭉 살펴보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내가 이번에 강릉 여행을 가야 되겠다, 혹은 부산 여행을 가야 되겠다 하면 부산 여행 정했어요. 그러면 지도에서 부산이 어떻게 생겼나 이렇게 보고, 어디에 있나 보고, 화면을 이렇게 태블릿이나 컴퓨터나 핸드폰으로 할 때 화면을 쭉쭉쭉 이렇게 확대해 가잖아요. 높은 위치에서 우리나라 지도를 보고 점점 부산 쪽으로 확대를 해서 우리가 갈 위치들을 이렇게 기본적으로 파악을 해놓고 출발을 하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전기 기능사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높은 위치에서 전기 기능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아직 여행 들어가기 전이니까, 여행 떠나기 전이니까 우리가 떠날 이 전기 기능사라는 목적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높은 위치에서 조금씩만 확대를 해보자고요. 바로 지금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거예요, 여러분. 전기기능사 여행은 크게 3가지 트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전기 이론이에요. 전기 이론에서는 기본적인 저항, 전류, 전압, 그리고 전기 회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이 될 거고요. 2번째 목적지, 전기 기능사 안에 전기 기기가 있습니다. 전기 기기는 그런 게 있어요. 전기 기기, 말 그대로 전기 기기예요. 그래서 뭐 동기기, 직류기, 변압기, 유도기, 정류기, 이 5가지 내용을 이 전기 기기 안에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전기 설비는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선 왼쪽으로 고개를 돌려고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려도 웬만하면 다 있을 거예요. 전선, 케이블, 배관, 덕트, 그 다음에 전기공사, 그 다음에 전기공사를 할 때 어떤 법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전기 이론과 전기 기기와 전기 설비를 통해서 어떻게 한다? 전기 기능사 여행을 같이 한번 떠나보자는 겁니다.
괜찮으신가요? 기대가 되시나요?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높은 위치에서 전기기능사 뭐 배우지? 뭐 배우지? 하면서 지금 본 거예요. 이 세 가지 배울 겁니다. 그래서 이 전기 이론에서는 약간의 이제 기초 수학이 필요하게 될 거고요. 걱정 마십시오. 제가 최대한 자세하게 풀어낼 겁니다. 그리고 전기 기기에서는요, 조금 생소한 전기 용어가 나와요. 괜찮습니다. 그 용어를 최대한 자세하게 풀어드릴게요. 전기 설비는 말 그대로 우리가 어떤 법과 관련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과 한번 소통을 좀 해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파트로 여러분과 한번 만나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여러분께서 지금 현재 꿈꾸는 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께서 지금 현재 꿈꾸는 그런 일들이 아주 가까운 미래에는 그냥 일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께 여러분이 현재 꿈꾸는 일들이 가까운 미래의 일상이 되실 거니까 우리 오늘 하루도 조금만 인내하고 참아서 가까운 미래에 달콤한 결실을 맺자고 서로 이렇게 격려와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현재 꿈꾸는 일들이 가까운 미래의 일상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힘차게 정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전기 기능사 오리엔테이션을 마쳐도 괜찮겠죠? 전기기능사 오리엔테이션은 마치지만 저는 전기기능사 본 강의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편안하게 이렇게 오셔서 함께 한 팀이 돼서 이 전기기능사 끝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